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찾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조정이 너무 많이 왔고요. 어쩌면 바잉 찬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인 C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L 리미트는 크게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이커머스, 그리고 디지털 파이낸셜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가레나라는 게임 디벨로퍼이자 게임 유통사인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섹터인데요. PC 게임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모바일 게임으로는 콜 오브 듀티 모바일, AOV, 그리고 스피드 랩터스 게임들을 공동 개발 및 유통을 했습니다. 특히 가레나 프리파이어의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프리파이어는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모바일 게임으로 자리 잡았으며 유튜브에서도 가장 많이 조회수가 찍힌 모바일 게임은 프리파이어였습니다. 실제로 게임 사용자는 지난해 대비 72% 상승, 그리고 유료 사용자는 120% 상승을 보여주는 등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서는 이커머스인데요. 이커머스는 쇼피가 맡고 있는 섹터입니다. 쇼피는 아마존과 흡사한 플랫폼으로 동남아시아 및 대만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쇼피는 이미 넘버원 모바일 기반 전자상거래고요. 15,000개의 브랜드, 12억 건의 주문 건수, 20조 원의 상품 판매액, 그리고 마켓 내 앱 다운로드 수 2억 번의 기록, 그리고 쇼피는 400만의 판매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원스톱 솔루션 서비스라고 해서 언어, ERP, 트래픽, 물류, 인큐베이션, 그리고 결제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 비즈니스 섹터는 디지털 파이낸셜 서비스로 C머니가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머니는 브랜드 이름으로 모바일 지갑 서비스, 디지털 결제, 디지털 여신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 쇼피페이나 에어페이, 그리고 S페이레이터 등의 회사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아직 완전히 잘 잡혀 있지 않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현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디지털화에 맞춰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로 장기적인 성장이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C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섹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게임 산업, 아마존과 같은 이커머스, 그리고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핀테크를 쥐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C 기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액은 2020년 4분기 기준 1.57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4분기에 대비해서 2020년 4분기는 101%나 성장해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파란색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성장률은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4분기는 71%의 성장을 해냈고요. 여기 약간 옅은 파란색인 이커머스는 108%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DFS라고 해서 핀테크 사업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그마치 662%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핀테크의 포텐셜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그로스 프로핏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로스 프로핏인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코스트 오브 더 레비뉴를 빼면 나오는 부분으로 2020년 4분기에는 533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내었고요.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로스 마진을 보시면은 그로스 마진은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대목을 보시면 2020년에는 30.8%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그로스 마진이 상승해주고 있다는 것은 C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이루었고요. 원가 절감을 효율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그로스 프로핏에서 영업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R&D 그리고 인건비인 SG&A를 빼면 나오는 게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R&D는 기술개발 비용으로 이렇게 기업이 기술개발 비용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부분은 좋은 비용이라고 봅니다. 이리하여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 상태이고요. 이러한 영업이익에서 세금, 이자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을 더하고 빼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야말로 이 기업이 정말로 적자냐 흑자냐를 보여주는 잣대인데 C 기업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523밀리언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기업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조금만 더 시간을 준다면 충분히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C의 미래 매출액 성장률을 보시면은 이렇게 54.86%로 앞으로 2년 동안 굉장히 빨리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C 기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알아보았으니 과연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할 때까지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 밸런스 시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C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6.29 빌리언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시버블의 경우는 1년 내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현금으로 363밀리언 달러 정도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은 C기업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6.66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은 부채 현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부채는 크게 12개월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인 current liabilities와 장기 부채인 이렇게 long-term liabilities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account payable은 거래처를 대상으로 12개월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로 여기 121.6 밀리언 달러가 있고요. accrued expense는 그냥 딸려오는 비용인데 2.076 빌리언 달러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unearned revenue는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deferred revenue와 동일한 개념이므로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 long-term liabilities인 장기 부채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장기 부채는 은행을 대상으로 약 1.8 빌리언 달러 정도가 잡혀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를 전부 다 합치면은 3.99 빌리언 달러로 C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6.66 빌리언 달러로 전부 다 갚아도 여전히 2.6 빌리언 달러 가까이 현금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C기업의 재무 상태는 건전하며 충분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까지의 체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 C기업은 동남아시아의 아마존, 블리자드, 그리고 페이팔이 하나로 묶인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6억 5천명에 달하는 인구에서 평균 연령은 30대이며 4억 명에 달하는 인구는 인터넷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베인앤컴퍼니 리포트에 의하면요, 인터넷 경쟁은 연평균 성장률 33%의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 100조의 규모였다면 2025년에는 30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C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이커머스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 시장은 앞으로도 강한 모멘텀과 함께 성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먼저 동남아 시장의 이커머스 시장을 보시면요, 6개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커머스가 2015년 대비 2025년에는 어떻게 성장한 것인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 48%의 속도로 가장 빨리 성장할 전망이고요. 나머지 국가들 또한 27%, 36%, 22%, 35%, 그리고 49%로 빠른 성장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가 되면 C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쇼피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온라인 미디어 또한 높은 성장률을 보일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31%,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 또한 18%, 27%, 13%, 24%, 그리고 28%로 2025년에는 많은 성장을 해 있을 텐데요. 온라인 미디어에서 높은 실적을 보여주는 가레나 회사 또한 그만큼 많은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4분기에 600% 이상의 실적을 낸 C머니 사업부는 핀테크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4억 명에 가까운 성인 인구 중에서 1억 400만 명의 인구만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800만 명의 성인 인구는 금융 계좌를 소유하고 있으나 여신 금융 업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1억 9,800만 명에 가까운 성인 인구는 은행 계좌조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C머니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지갑 및 모바일 결제 핀테크 기술을 통해서 고객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25년에는 이렇게 모바일 지갑의 규모는 114조, 그리고 디지털 결제는 1100조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가레나, 쇼피, 그리고 C머니가 위치한 세 가지 시장 모두 2025년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당연히 이 세 가지의 사업 섹터에서의 매출액 또한 2025년에는 엄청나게 성장을 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C가 있는 시장의 매력도가 높은 만큼 라자다, 그랩, 고잭, 토코피디아, 그리고 부칼라팍과 같은 경쟁사들 또한 가만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고잭은 전자상거래에 중점을 두는 싱가포르 다국적 기술 유니콘 회사이고요. 그랩은 우버와 같이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인데 이 두 개의 회사가 2021년 합병을 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무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잭은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여기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토코피디아와 합병을 하여 40조 규모의 회사로 도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병이 성공적으로 될 경우에는 C의 강력한 경쟁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C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e-게이밍, e-커머스, 그리고 핀테크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지금 C는 적자를 보고 있긴 하나 매출액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의 경우 앞으로도 50% 이상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재정 상태 또한 알아보았는데요. 갖고 있는 현금이 6.66조인 반면 부채는 3.99조라서 충분히 현금이 많아 앞으로도 꾸준히 별 문제 없이 사업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을 알아보았는데 C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치하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 이커머스, 그리고 핀테크 분야가 동남아시아에서 2025년쯤에는 굉장히 크게 성장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C 기업의 성장성 또한 앞으로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처음으로 120일 장선을 뚫고 나왔는데요. 아직 한 번도 121선을 단 적이 없어 앞으로 더 내려갈지 아니면 바로 회복을 해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펀더멘탈, 재정 상태, 그리고 미래 전망이 밝아 꾸준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준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의 기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